줄리어스 시저의 생애와 철학. 줄리어스 시저의 생애. 어린 시절.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시저는 기원전 100년 7월 12일 로마의 명문 가문인 율리우스 시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프레토르였으며 어머니 아우렐리아는 로마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저는 어린 시절부터 명문 귀족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의 가문은 정치적 권력에서 다소 멀어져 있었습니다. 시저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기원전 85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내란과 정치적 혼란으로 가득했으며 시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었으며 로마의 권력 구조와 정치적 인맥을 이해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초기 경력과 정치적 부상. 시저는 정치적 경력을 시작하기 전 기원전 81년에 로마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군사 경력을 쌓으며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았고 로마로 돌아와서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저는 기원전 68년에 귀족 출신으로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로마의 재무관, 아에디일 그리고 대법관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시저는 자신의 인맥과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민중과 귀족층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로마 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그는 포플라레스 진영과 협력하며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갈리아 정복과 독재자로의 길. 시저는 기원전 58년부터 50년까지 갈리아를 정복하며 군사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로마의 경계를 대서양까지 확장하였고 갈리아와 원정에서 얻은 부와 명성은 그를 로마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갈리아 정복 이후 시저는 로마로 돌아와 권력 투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펌페이우스와 동맹을 깨고 내전을 일으켰으며 결국 기원전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너며 로마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전에서 시저는 승리하며 로마의 독재자로 등극했습니다. 취와 암살. 시저는 기원전 44년에 자신을 중신 독재자로 선언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으나 이는 그를 향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로마의 전통적인 공화정 체제를 지키려는 원로원 의원들은 시저를 제거하기로 결심하였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이 이끄는 음모자들에 의해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이른바 이드스의 날에 암살되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전쟁 스타일. 줄리어스 시저는 군사적 천재로 평가받으며 그의 전쟁 스타일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전략적 사고, 빠른 결단력, 유연한 전술로 유명했으며 적의 심리를 읽고 이를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시저는 전투에서 과감한 공격을 즐겨했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엄격한 훈련과 높은 사기 덕분에 어느 전투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저는 전투 중에도 전방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병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그의 병사들이 시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적 성공을 위해 외교적 수단도 능숙하게 활용했으며 적군을 회유하거나 분열시키는 전략을 통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인생 철학. 줄리어스 시저의 인생 철학은 그의 행동과 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개인의 야망과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로마와 민중의 이익과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시저는 자신의 운명을 믿었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결단력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저는 통치자와 지도자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는 자신의 권력을 통해 로마를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중의 지지를 중요시했으며 이는 그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명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운명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늦어도 너무 늦지 않다면 빠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가 선택한 운명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중은 처음에 공포로 나중에는 존경으로 통제된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 나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은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다.
로마는 정복자로 태어났고 정복자로 죽을 것이다. 줄리어스 시저의 업적.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장을 열고 재정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리아 정복. 시저는 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여 로마 제국의 영토를 서유럽 전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는 유럽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내전에서의 승리. 시저는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로마에서의 절대 권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승리는 시저를 로마의 독재자로 만들었으며 그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율리우스의 개정. 시저는 로마의 달력을 개정하여 율리우스력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레고리력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 달력 체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사회개혁. 시저는 로마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빚을 탕감하고 빈민층에게 토지를 분배하며 도시 빈민에게 곡물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민중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군사개혁. 시저는 로마 군대의 구조를 개혁하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개혁은 로마 군대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훈사. 시저는 단지 정복자가 아니라 로마의 영광을 되찾은 인물이었다. 그는 로마를 영원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진정한 지도자였다. 시저의 이름은 제국의 탄생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며 로마의 운명을 결정지은 자였다. 시저는 권력을 추구했지만 로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로마를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세웠다. 시저의 죽음은 귀국이었지만 그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는 로마의 영광을 되찾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다. 시저는 로마를 위해 살았고 로마를 위해 죽었다. 그의 이름은 로마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줄리어스 시저의 대표적인 일화, 루비콘 강을 건너다. 시저는 기원전 49년 내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강을 건넌 것은 로마 법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으며 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과 함께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내전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브루투스와의 마지막 만남. 시저는 브루투스를 매우 신뢰했고 그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브루투스는 시저의 독재를 막기 위해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암살 당일 시저는 브루투스가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고 너마저 브루투스라고 말하며 그의 비신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왔노라 거왔노라 이겠노라. 시저는 기원전 47년 헌투스 왕국의 타르나케스 2세를 신속히 물리친 후 로마 원로원에 보내는 도고서에서 이 유명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짧은 말은 시저의 군사적 능력과 신속한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대표적인 승리한 전쟁, 알레시아 전투. 갈리아 전쟁의 결정적 승리로 시저는 갈리아의 마지막 저항을 물리쳤습니다. 이 승리로 그는 갈리아 전체를 정복했고 로마의 영토를 대서양까지 확장했습니다. 카르살루스 전투. 시저는 톰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로마 내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시저가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마 전투. 시저는 누미디아의 왕주바 1세와 퀸투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 스키페어가 이끄는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시저는 아프리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립했습니다. 파르나케스 전쟁. 시저는 폰투스 왕 파르나케스 2세를 신속히 물리쳤으며 이 승리는 그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겠노라라는 유명한 말로 요약되었습니다. 밀비안 다리 전투. 이 전투에서 시저는 폼페이우스의 아들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물리치며 내전을 끝냈습니다. 이 승리는 시저의 로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대표적인 테베안 전쟁, 고르도바 전투. 이 전투에서 시저는 톰페이우스의 지지자들에게 패배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의 내전 전략에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곧 재정비하여 다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기라키움 전투. 시저는 이 전투에서 톰페이우스에게 패배했으며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빠르게 후퇴하여 병력을 재정비한 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공성전. 시저는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지원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했으나 이 전투는 시조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주요 인물과 관계. 펌페이우스는 시조의 초기 정치시조 동맹자였지만 나중에는 그의 주요 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마 내전에서 맞붙었으며 시저는 파르사루스 전투에서 펌페이우스를 물리쳤습니다. 마르쿠스 브루투스는 시조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시조의 독대에 반대하여 그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시조의 죽음은 브루투스의 배신으로 인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시조의 충실한 부관이었으며 시조의 죽음 후 그의 유산을 이어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시조의 복수를 다짐하며 후에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제2차 삼두 정치를 구성했습니다. 시조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시조의 죽음 이후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안토니우스와 대립했습니다.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황제가 되었으며 시조의 유산을 이어받아 재정을 확립했습니다. 시조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연인이었으며 그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시조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왕자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시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꿈꾸는 미래와 남기고자 한 이야기.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를 통합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만드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로마를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시저는 자신의 권력을 통해 로마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비전 아래 로마의 번영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는 공화정의 전통적인 정치 구조를 혁신하고자 했지만 이는 결국 그의 암살로 이어졌습니다. 시저의 죽음은 로마 내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나 그의 유산은 로마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저는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자 했으며 그는 로마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시저가 남기고자 한 이야기는 로마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며 로마의 운명은 나의 운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로마와 세계의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